안녕하세요. 대우비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나쁘지 않은 모습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외국인은 꾸준한 매집세를 보여주었고 장중에 삼성중공업이 6거래 연속 상승세에 대한 이 기조를 이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와도 나와주면서 점점 시장에서 이 조선주 중에서도 이 삼성중공업의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일 연기금 사모펀드의 매도세가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거래일 매집 물량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소폭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소량의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매집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도 마찬가지로 전거래일과 비교해서 9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상이 없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게 이 개인의 매도세가 지금까지 5월 7일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매도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개인의 매수 전환 시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매집 전환 시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매집 물량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주가의 조정세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봤었던 패턴이 적용이 되겠죠. 연기금 사모펀드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현이 되면 견디다가 결국에는 개인의 매도세까지 유발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러한 변곡점 구간에 삼성중공업 주가가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요약을 해보면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조선업의 업황과 삼성중공업의 실적을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은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일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도 이야기를 해보고 금일 새로 추가된 이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반사익 관점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업황 호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점점 삼성중공업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 실적이나 업황, 수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층 업된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안정화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이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재차 다시 한번 이 상승 랠리를 위한 그런 준비 단계가 현재 구간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 금일 영상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반사익 관점에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사익과 더불어서 업황의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주로 하여금 물이 들어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될 시점에 이런 부분이 언론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후속적으로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다가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주면서 이 조선주 신고가가 속출되고 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 때문에 반사익 관점에서 이 한국의 조선업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는 기사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냥 23년부터 이 조선업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석을 해 오고 있는데 아마도 저와 계속해서 항상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와 시청자분들께서 예상을 했던 그 범주 내에서 이 조선업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 조선업 관련된 이 영상, 이 분석 영상을 계속해서 진행드릴 예정에 있는데 저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삼성중공업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제 기억에 하락한 채로 마무리하긴 했습니다. 소폭. 하지만 시장과 비교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항상 분석할 때 유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게 되면 LNG 수요가 증가를 하죠. 이 LNG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 조선업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FLNG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FLNG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유가가 형성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24년 4월 달처럼 유가가 계속해서 이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보여주게 되면 이 재차 삼성중공업 역시 강한 상승 모멘텀을 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는 결국에 전쟁 리스크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1%가량 상승한 채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수요적인 측면에서 낙관론이 좀 지배적으로 작용이 되었고 또 공급 측면에서는 이라크 오펙 플러스에서 이 감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연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하니까 유가는 상승하고 이 부분에 의해서 삼성중공업 주가도 이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내일 나오게 됩니다. 11시 23시 30분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 수치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니까 유가는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삼성중공업 주가도 재차 더욱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요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탄탄한 흐름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과 5월 9일 모두 예측치보다 이 무역 수지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4월과 5월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회복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유가는 상승 모멘텀을 중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앞서서 이 주가와의 구조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FLNG 관련된 삼성중공업 역시 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두 50이라는 기준치를 넘어주면서 경기 확장 국면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부분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가 상승, 삼성중공업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야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일정이 많이 잡혀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 리스크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이 지지율을 높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유가는 당연히 상승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는 측면 말고도 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겠다. 이러한 산업에 조선업이 있다. 다시 말하면 반사이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기반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유가와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라색 선이 삼성중공업의 주가입니다. 삼성중공업 주가고 제가 지금 구워놓은 이 박스 구간에 표시되어 있는 이 차트가 유가입니다. 유가가 상승할 때 삼성중공업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례관계에 있다. 동행하는 측면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게 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팩트 체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LNG 관련된 이 삼성중공업의 계약 건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FLNG가 유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반기에 또 한 척에 대한 계약 건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존재하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와 이 조선주 삼성중공업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업황 자체도 좋고 유가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도 삼성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SK증권 역시 이 좋은 흐름세를 이제 리포트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을 후속적으로 증권사에서 써내려 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뿌듯한 감정도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혹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관점이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뿐만 아니라 조선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뿌듯하게. 자, 그리고 나서 실적 관련된 이야기가 뭐 나와주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4배 상승을 했다. 뭐 297.4% 상승했다. 이미 이것도 예상된 뭐 이야기입니다. 23년 12월 달에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는데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뭐 SK해운과의 뭐 소송 건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회성 비용으로 들어가면서 당기순이익 적자까지 유발을 했다. 그리고 들으신 매각 대금도 반영이 안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후에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24년부터 해서 26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이 상승하는 흐름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유가도 상승해 주게 되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실적도 좋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들으신 매각 대금과 SK해운 소송이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24년 지금 이 컨센보다도 25년 컨센보다도 더 좋은 실적의 흐름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NG 계약은 사실 FLNG에 가려서 이 삼성중공업에 조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꾸준히 계약 건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선가지수 상승, 실적의 상승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LNG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코랄3 성능 테스트 최종 통과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캐나다시도 FLNG도 건조에 대한 추진을 이제 본격화한다. 자, 이런 이야기죠. 이 결국에는 FLNG 관련된 이 계약 건수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적인 측면을 이해하면은 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신뢰가 높은 사람한테 할 확률이 높은 거죠. 현재 글로벌 발주량을 생각을 했을 때 80%가 삼성중공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 구조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 삼성중공업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FLNG 발주 건수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대부분이 삼성중공업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가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FLNG 같은 경우에는 LNG보다 6배 이상 비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LNG조차도 뭐 일반 컨테이너선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그런 제품인데 이 FLNG가 LNG보다도 6배 비싸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은 선가 지수 측면에서 다른 조선사와는 다른 이 차별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가 지수는 23년부터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고공행진하는 흐름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선별수주가 통했죠. 뭐 이 부분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은 저가 수주 물량을 계속해서 수주를 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선박만 선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선가지수가 계속해서 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선가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 조선주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삼성중공업의 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고선가지수도 상승해주는 흐름세입니다. 중고선가지수가 상승을 해주면 신조선가지수 상승까지 유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중고선가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은 뭐 예상되는 그 패턴이었습니다. 일단은 신규 선박에 대한 도크가 꽉 찼기 때문에 중고 선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중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중고 선가지수도 상승하는 이 흐름세를 야기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24년 들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철강석 가격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하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결국에 앞서서 살펴봤던 경제지표,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철광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까지 발생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 해운주의 이 BDI 지표까지 상승하는 흐름세를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 뭐 대한해운이나 뭐 HMM 혹은 상하이 컨테이너 관련된 HMM 혹은 흥해운 같은 경우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철강석 가격을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결국에 후판 협상 때문이죠. 이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있습니다. 후판 가격은 철강석 가격이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건데,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현재 철광석 가격과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형성을 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갔는데 이 수입산 물량 자체가 후판 물량 자체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선점을 했습니다. 자, 현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국산 수입산 후판 물량이 증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이때보다도 줄어든 그런 상황에서 조선사가 다시 한번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중공업 주가도 당연히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판 가격이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은 좋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판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이슈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변동성이 좀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점이 이 전고점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 전고점 구간을 지지해 주면서 이 재차 상승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위에 구간은 매물대가 많이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도 이 삼성중공업은 현 구간에서 60%가량 차이가 난다라고 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밸류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형성이 될 수 있을까? 자, 이거를 체크를 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정치 일정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죠. 가장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전쟁 리스크를 야기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앞에서 봤었던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삼성중공업 주가도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이 조선 관련된 이슈입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사실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또 다른 이슈가 바로 갈등이 되는 국가를 제재한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중 반사이익, 미중 갈등에서 반사이익이 어떤 산업이 얻을 수 있냐, 조선업이 얻을 수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치 일정과 더불어서 이 전쟁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 반사이익 관점에서도 삼성중공업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 후판 협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조선사가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자, 이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래서 제가 주주총회에서도 들었듯이 후판 가격 협상을 8,800원에 하게 된다, 혹은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감소가 되니까 수익성 증대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